지금부터 세계 넘버원 게임 서버 엔진 포톤 앤 엔클라우드 24 소개를 먼저 발표를 하고, 이후 KT 클라우드 DB 소개 및 세팅 시연, 그 이후에는 퀀텀과 볼트, 펀의 개념, 구성 설명 이후 퀀텀, 볼트, 그리고 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클라우드 24 포톤 담당자 김민지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사인 엔클라우드 24에 대한 소개와 포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클라우드 24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웰데이터 시스템은 2003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국내 1세대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제공업체로 이런 전문화된 브랜드를 통해 전국 800여 곳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여러 CSP사와 공공, 금융,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로 선정되어 고객이 원하는 CSP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인증과 패스트트랙 선정을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클라우드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의 유일한 클라우드 포털 에코시스템 확보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서비스인 옵서스를 제공함에 따라 KT 클라우드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자원 사용 현황에 따른 요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빌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오픈소스 DB와 상용 솔루션을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상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웰데이터 시스템은 클라우드 업체의 특성상 해외 지사를 운영하여 타사에 비해 보다 사업의 확장성, 즉 사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의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서비스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당사는 클라우드 MSP의 선두주자로서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 보유, 24시간 365일 클라우드 테크 센터를 운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엔클라우드24.com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최초 KT 클라우드 포털 에코시스템을 제공해왔고, 추가로 웹서비스 상품과 보안 서비스 기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T 솔루션 제휴 및 오픈소스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게임 개발 솔루션, 그룹웨어 등 고객분들이 다양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T 클라우드의 골드 파트너로서 기업 고객에게 클라우드 컨설팅과 아키텍처 구성 및 마이그레이션을 서포트해주며 클라우드 테크센터 운영을 통해 당사의 전문 인력이 고객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니지드 서비스 수행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매니지드 서비스 수행 내용에 덧붙여 고객 대응 프로세스는 화면과 같습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요청에 따라 서버와 기타 자원 생성 및 초기 환경 구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설정 등 매니지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안내하여 문제에 대해 파악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에 이은 포톤에 대한 소개입니다. 포톤은 글로벌 멀티 플랫폼 플레이 백엔드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멀티플레이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출시된 게임 엔진입니다. 저희 엔클라우드24는 포톤 한국 공식 총판으로서 한국 사용자분들이 포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톤은 한국 리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포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포톤 엔진 서비스를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멀티플레이어에는 리얼타임, 펀, 볼트, 퀀텀이 포함됩니다. 리얼타임은 실시간 클라우드로 접속이 가능하며 매치메이킹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서버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구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펀의 경우 유니티 네트워킹의 편리함과 리얼타임의 높은 퍼포먼스와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클라이언트가 릴레이 서버로 정보를 전달하여 클라이언트끼리 유저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게임룸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게임룸에 참가하여 바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유니티 개발에 특화되어 있으며 브라우저, PC, 모바일, 콘솔 등 모든 엑스포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펀에 적합한 게임 타입은 미션, 메시징, 즉 시뮬레이션, 퀴즈, 미스터리와 같은 일반 서버 또는 즉각적이지 않은 물리적 충돌인 RPG, 퍼즐, 턴베이스 유형의 게임에 적합한 엔진입니다. 그 다음 볼트입니다. 볼트는 클라이언트 호스팅형 유니티 네트워킹 솔루션입니다. 볼트는 호스티드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클라이언트가 플레이어와 플레이어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3D 충돌,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 그리고 롤백 등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클라이언트마다 확인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버에 직접적으로 연결해 입력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면 서버는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예측한 결과와 서버의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변경 내용이 롤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적합한 게임 타입은 FPS, TPS 유형의 13인칭 슈팅 게임, 예를 들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등의 장르 게임이 볼트에 적합합니다. 또한 AR, VR 게임, 파티 액션 RPG 게임, 협동 건축 등 전용 서버가 필요 없는 게임에도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퀀텀은 실시간 액션 게임을 위한 예측 엔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며 작업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여러 개의 틱이 발생하며 수집된 다른 데이터와 같이 시뮬레이션 및 계산을 합니다. 플레이어 간에 입력된 작업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매우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퀀텀에 적합한 게임 타입은 실시간 동기화 게임, 실시간 제어 게임, 그리고 멀티플레이 참여 게임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보이스와 챗이 포함됩니다. 보이스는 유니티로 만들어진 높은 성능의 VR, AR용 보이스 챗 서비스이며 게임 내에서 보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VR이나 AR 어플리케이션에 꼭 필수인 엔진입니다. 또한 보이스는 스카이프가 공동 개발한 최첨단 오픈스 코덱을 이용하여 최고의 레벨인 오디오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은 필터링 기능이 추가된 크로스 플랫폼 채팅 서비스이며 챗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에 간단하고 빠르게 채팅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매끄럽게 확장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여러 채팅 채널을 만들거나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해시테이블, 딕셔너리, 문자형 정렬, 정소화 등의 스마트 메시지도 전송이 가능하여 제약이 없습니다. 챗 자체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포톤 엔진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프 호스트 카테고리인 포톤 서버의 경우 고객이 직접 서버의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멀티플레이어나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조합하여 게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톤 서버는 로직을 사용자 니즈에 맞춰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포톤 엔진 중 유일한 넌게이밍의 카테고리인 인더스트리즈입니다. 인더스트리즈는 포톤 엔진 중 유일한 넌게이밍 서비스이며 최근 국내에서 기대와 관심을 높게 사고 있는 메타버스인 가상 공간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스페이스 허브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리얼타임, 펀, 볼트 등의 경우 게임에서 멀티플레이 요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엔진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그에 대한 빅게임 콘텐츠를 전용 상품인 인더스트리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포톤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빅게임 콘텐츠인 가상현실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상공간에서의 회의, 교육, 그리고 전시회 등 온라인 콘텐츠를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포톤 인더스트리즈의 특징으로는 인더스트리즈를 사용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포톤의 모든 엔진을 인더스트리즈 제공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R이나 AR, 디바이스 전용 SDK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가상 전시회 및 가상 회의 컨퍼런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최저가 툴킷인 스페이스 허브 컨퍼런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페이스 허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포톤의 각종 SDK만으로도 가상 이벤트를 구축할 수 있지만 스페이스 허브를 이용하시게 되면 가상 이벤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툴킷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출시 예정인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퓨전입니다. 기존에 출시된 상품에 비해 높은 동기화와 다이너 멀티플레이 퍼포먼스 구현에 유용한 혁신적인 멀티플레이 엔진으로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 출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퓨전에 대한 알찬 웨비나를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톤에 대한 정보가 모여있는 엑스바스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바스는 검색란에 한글로 포톤이나 엑스바스라고 검색하시면 맨 상단에 위치하는 사이트가 저희 엔클라우드 입사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인 엑스바스입니다. 엑스바스에 들어가시면 이번 연도에 진행되는 웨비나에 대한 내용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엔진에 대한 웨비나를 시청하시면 포톤을 이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정표 외에 포톤 헬프센터 버튼이 있습니다. 포톤 이용 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톤 서비스 상태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톤 서비스 상태가 있는데요. 바로 엑스바스의 포톤 서비스 상태를 클릭했을 때 각 리전별로 포톤 서비스 상태에 대하여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경우 해당 리전에 이슈 사항이 있는 것으로 현재 호스팅 센터에서 발생 상황에 대한 원인을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크 그레이 바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실 경우 발생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클릭하시면 추적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버스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포톤 각 엔진에 대한 소개와 금액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펀에 대한 요금표이며 엑스버스 사이트에는 모든 엔진에 대한 요금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포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엑스버스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엑스버스 홈 화면에 포톤 시작하기 버튼도 있기 때문에 엑스버스 사이트를 통해 포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으니 저희 엑스버스 사이트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이후 궁금하신 사항은 방금 전 설명드린 엑스버스 사이트 문의하기를 통하여 문의해 주셔도 되고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톤 한국 총판인 엔클라우드 24에 대한 소개와 포톤 엔진에 대한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며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엔클라우드 24의 김민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소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KT 클라우드에 MySQL이 탑재된 DB 서버를 생성하는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KT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하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DB 서버를 생성하기 앞서 먼저 DB 탭을 클릭 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DBMS를 선택하면 DB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저는 MySQL이 탑재된 서버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MySQL DB 리스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서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DB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내가 사용할 서버의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 요금제로 생성을 할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존은 현재 센트럴 A나 B존에 서버를 생성할 수 있으며 KT 클라우드에서는 센트럴 B존은 우리나라 중부 메인 존으로 중부 지역은 센트럴 B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 요금제의 센트럴 B존에 해당하는 서버를 생성할 것이고 DB 서버의 사양은 최저 사양인 1코어 1기가 80기가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서버명을 입력해야 되고 영문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DB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중복 검사까지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버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는 DB 구성에 대해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으로 만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Cloud24로 DB를 생성을 할 것이고 DB 마스터 계정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드민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한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따로 기록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밀번호 확인 완료까지 되었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면 사용할 파라미터 그룹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그룹이란 MySQL 혹은 MariaDB 설정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모아둔 그룹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파라미터 그룹은 MySQL에서 제공하는 기본 파라미터이고 변경 적용이 필요할 경우 파라미터 그룹 단계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한 파라미터 그룹에 따라 엔진 버전이 결정됩니다. 엔진 버전에 따라 제공하는 리플리케이션, 이중화 구조, 클러스터 구조 제공이 제한됩니다. 저는 MySQL
5.5.27 디폴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스토리지 유형 및 용량을 선택합니다. 현재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유형은 HDD, SSD, SSD 프로비전드 세 가지 스토리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DD, SSD는 10기가 단위로 80기가에서 500기가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SSD 프로비전드는 100기가 단위로 100기가에서 800기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IOPS의 경우에도 6000에서 2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용량 선택 시 주의할 점은 SSD 프로비전드는 일반 싱글 구조에서 최초 생성 시에는 리플리케이션 구조 혹은 이중화 구조 신청이 가능하나 한번 설정이 되면 리플리케이션 혹은 이중화의 추가가 불가능하고 백업 및 복구가 불가능하며 스토리지 용량 변경이나 iOS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한번 유형이랑 용량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HDD의 최소 기가인 80기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현재 일반 구조와 이중화 구조가 있으며 이중화 구조는 서버 장애 발생 시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저는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일반 구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지보수 정책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유지보수란 DB 서버 내부 에이전트 모듈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패치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중 부하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오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업 여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백업의 경우 매일 사용자가 지정한 시구간에 일간 백업을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백업 보유 기간 내 어느 과거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인스턴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 일수에서 1일에서 7일까지 보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만약 선택하게 됐을 경우 백업을 설정하며 아래와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백업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DB 구성에 대한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모니터링 항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항목은 현재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이외에 설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매트릭명과 설명을 참고하여 선택해 줘야 합니다. 저는 DB 누적 접속자 수와 슬레이브 현재 DB 접속자 수를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니터링 그래프 확인을 위해 최소 데이터 수집이 1시간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여부만 설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알림 설정은 별도로 KT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워치 매트릭 설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DB 서버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저는 1코어 1기가 최소 80기가로 생성을 할 것이고요. 월 요금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명, DB명, 마스터 계정명, 그리고 파라미터 그룹명, 유지보수와 백업 수행에 대한 기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해당
해당 사양으로 생성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T 클라우드 DB 서버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성된 DB 서버의 내부 구성을 보시면 공용 IP의 경우 동일존이 아닌 외부에서 접속할 때 공인 IP 포트 이렇게 경로로 접근을 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접근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IP를 접근 제어 그룹에 설정을 해줘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개별 IP의 경우 동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M이 접근하는 경로이며 별도의 접근 제어 그룹에 설정을 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T 클라우드 DB 서버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클라우드 강사 정현국입니다. 제 시간에는 퀀텀의 개념, 구성 설명, 볼트 개념, 구성 설명, 펀투 개념, 구성 설명, 그리고 퀀텀, 볼트, 펀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의 개념 구성 설명입니다. 퀀텀의 개념은 입력만 동기화해 서버 내에서 물리적 충돌, 난수 계산, 경로 계산 등 모든 시뮬레이션을 하여서 클라이언트는 시뮬레이션대로 움직이는 그 퀀텀 서버에서 해주는 시뮬레이션대로 움직이는 매우 빠른 반응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 입력만 동기화하기 때문에 매우 적으며 네트워크 지연 보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 거짓적이고 인위적인 보관이 없어 게임에서의 느낌과 반응이 매우 공정합니다. 퀀텀의 구조입니다. 인풋은 리얼타임을 사용하고 게임 플레이 시뮬레이션은 퀀텀에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뷰는 유니티에서 작동합니다. 뷰와 게임 플레이 시뮬레이션 코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확실하게 서버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렌더링 같은 부분이 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CPU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리하여서 아주 빠른 성능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ECS 기반이라서 많은 물체가 존재를 해도 손쉽게 서버 예측이 가능합니다. 퀀텀의 통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CPU 부하에 렌더링 할 부분을 대부분 남겨두고 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 틱당 최대한 빨리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틱에서 시뮬레이션 코드가 제일 먼저 실행을 하고 이후에 유니티에서 렌더링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분리를 시켜놨죠. 그리고 이때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게임 스테이트 상태가 변이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포톤 타이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이 늦게 들어올 때 한 틱마다 그
버퍼에 남겨두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처리를 해요. 여기서 롤백이 되죠. 다시 여기로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 뷰에서는 아직 틱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뷰에는 이제 이게 완벽하게 입력이 둘 다 됐으면은 여기서 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파티클이 먼저 나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파티클이 누르는 순간 자기 파티클이 나오고 얘도 자기 파티클이 나오지만 총알이라든지 실제로 점프하는 모션 같은 경우는 그 시뮬레이션 코드가 끝나면은 바로 그 이후에 한 틱 이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총알이 나오죠. 하지만 파티클이 먼저 나온다는 거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퀀텀 통신 방법. 더 다양한 내용은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기 주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이 적합한 게임 유형은 동작이 빠르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게임에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좋고요. 모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의 약자예요. 모바, RTS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거 여러 개의 사물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뭐 농사를 한다든지 채광을 한다든지 아이템을 모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e스포츠 게임, PVP나 1대1로 되는 게임, 3대3, 5대5 또는 수십 명의 멀티플레이어가 함께하는 게임 그런 것도 가능하고 스포츠 게임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볼트 개념 구성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클라이언트 호스티드의 구조를 사용하여서 클라이언트가 플레이어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펀2보다는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게임에는 추천드리고요.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게임에 그리고 호스트 서버 겸 클라이언트 서버를 열고 자기가 플레이어로서도 참석을 하면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갈 때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기법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볼트 에셋은 에셋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동시 접속자 20명까지 무료입니다. 20명 이후부터는 이제 포톤 가격 정책에 따른 가격을 제공하면 거기까지 맥시멈으로 되겠습니다. 볼트 구조입니다.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직접 연결을 시도하면은 이제 서버는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를 클라이언트 측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서로 둘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변경 내용이 이전 상태로 되돌려집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려진다 이 말을 롤백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거는 퀀텀에서 아까 되돌려지는 부분 있죠?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끊겨가지고. 볼트의 통신 방법 4가지입니다. 볼트는 자기가 직접 서버를 열 수가 있고 이제 한 클라이언트는 서버만 열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가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서버만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참가만 하면은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됩니다. 리슨 서버는 한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 겸 호스트를 맡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모두 참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 플레이어 P2P 이거는 1대1만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랜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적합한 게임 유형은 이제 펀2보다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반응성이 빠른 게임, 뭐 FPS, TPS, 1, 3인칭 슈팅 게임이라든지
배틀로얄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으로 4, 50인 이상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플레이 가능합니다. 폴가이즈 같은 그런 게임도 가능하겠죠. VR, AR, MR 게임, 파티 게임, 액션 RPG 게임, 코옵 게임, 협동 건축, 빌더 게임 등 전용 서버가 필요 없는 게임에도 사용됩니다. 컴퓨터가 서버를 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펀2 개념 구성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2는 일반적으로 유닛에서 자주 사용되는 서버 형태이며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의 약자로 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펀 에셋만 존재했으나 펀2가 등장해 최적화와 코드가 명확해져서 요즘에는 모두 펀2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네트워킹에 익숙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2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세 가지 퀀텀부터 시작해서 볼트, 펀 중에서 펀2가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펀2 에셋 비교, 에셋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펀2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펀2 프리, 동시 접속자 20명까지 무료고요. 포톤 펀2 플러스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동시 접속자 100명까지 무료, 60개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랑 이제 포통 가격 정책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S스토어에서 세일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막 절반 세일할 때 저는 그때 샀거든요. 뭐 그럴 때 있으면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펀2 구조입니다. 최상위 레벨, 유니티에서 작성하는 펀2 코드, 네트워크 객체, RPC 등은 모두 최상위 레벨에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유닛에서 우리가 직접 쓰는 타이핑하는 그런 코드들 있죠. 그리고 포톤 뷰 같은 네트워크 객체, RPC 같은 것들은 유닛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최상위 레벨이고요. 다음 두 번째 레벨은 실시간 API라든지 포톤 서버, 매치메이킹, 콜백 등이 두 번째 레벨을 담당합니다. 가장 낮은 레벨은 DLL 파일로, 동적 라이브러리로 직렬화, 비직렬화, 프로토콜 등을 다루는 레벨입니다. 펀2의 통신 방법입니다. 서버는 모두 펀2에서 제공하고 유니티 상의 코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끊김 상태, 마스터 서버 상태, 로이 상태, 방 상태가 존재하고 같은 방에서는 네트워크 객체인 포톤 뷰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한 방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2가 적합한 게임 유형에는 일반 서버 또는 즉각적이지 않은 물리적 충돌 형식인 RPG, 퍼즐, 턴제 게임에 적합합니다. 한 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대략 20명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버퍼가 가득 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퀀텀, 볼트, 그리고 펀2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펀2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고요. 볼트가 보통, 그리고 퀀텀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티 친화적으로 펀2가 쉬운 이유는 유니티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최상위 레벨 코드가 이제 사용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동적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건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도 간단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합니다. RPC라는 강력한 기능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동기화 컴포넌트, 그런 것들도 사용하기가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유니티 친화적입니다. 볼트는 이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벤트 기반으로 통신하면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볼트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퀀텀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ECS 기반이어서 이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다, 개발하는데. 그리고 DLL부터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난이도가 좀 존재해서 일단 코드에서 직관성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성능을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펀2는 일반, 볼트는 빠름, 퀀텀은 매우 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펀2가 일반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모든 통신이 서버를 거쳐하기 때문이고, 볼트가 좀 더 빠른 이유는 입력이라 예측, 그리고 대역폭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벤트 기반이고, 또 P2P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은 펀2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하고, 퀀텀은 이제 매우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뷰와 시뮬레이션을 이제 분리해서 들어온 입력만 시뮬레이션 해 대역폭을 일단 줄였죠. 입력만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CPU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이 코드가 가장 빠르게 로직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게임 유형은 펀2는 아까 말씀했죠. 일반 서버, 그리고 여러가지 조금 느린 턴제 게임이라든지 퍼즐 게임. 볼트는 펀2보다는 빠른 FPS, TPS, 배틀로얄, 대규모 서바이벌, VR, AR 여러가지들이 있어요. 퀀텀은 볼트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객체도 많이 허용되는 모바, RTS, e스포츠 게임, 그리고 수십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또한 되고, 스포츠 게임 또한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그 설문지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보내드린 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에 설문조사 참여 링크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참여도 할 수 있고, PPT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빨리 끝났네요. 이상 엔클라우드 강사 정현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